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동실통공자의 김미선입니다. 저는 앞으로 의식주라는 테마로 한국의 다문화 지형도를 분석하게 되는데요. 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국 다문화 지형도는 지금까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그 다문화의 역사에 대해서 지리 공간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문화 공간적 개념이 왜 필요한지, 또 이런 개념은 공간적 개념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밀집 지형,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 앞으로 미래의 다문화 지형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문화의 공간적 개념이 형성된 배경에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지역 불균등한 발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윤 추구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경제 재구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즉, 전에는 산업력, 나라마다 산업력이나 기술력, 자본력이 달라도 교통과 어떤 공간의 제약 때문에 그 서로 차이를 모르고 다독하면서 살았지만, 이제 교통과 통신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곧 공간적 조정의 한계를 초월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간적 조정의 한계를 초월함으로 인해서 대규모 노동, 초국가적인 대규모 노동 이주가 발생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양한 인종과 상이한 문화들이 혼합된 다문화 공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적 개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사물들 간의 공간적 관련성에 기초하여 사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간 안에서 사회적 상호행위와 사회 공간적 구조화가 서로 맞물려 작용하기 때문에 공간적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느 공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상호행위는 그 사회의 공간적 구조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구조화된 공간은 또다시 그 안에 있는 사회적 상호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간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역 불균형 발전.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선진국과 후진국가권의 저희가 차이를 보면 공간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역 불균형 발전을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공간 안에서 지역 불균형 발전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은 개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두 번째와도 조금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회적 상호행위, 그리고 공간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라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개념은 그 공간에 속한 일원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라는 공간 안에 어떻게 외국인이 분포하여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시면 주로 보면 이제 서울과 경기권에 이렇게 가운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된 게 외국인 주민 숫자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일 서울 경기권 원이 제일 가장 큰 곳을 파악하실 수 있고, 근데 저희가 주변에서 특히 유독 외국인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운 곳으로 좁혀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가장 많은 4개의 지역은 40%가 육박하는 비율의 외국인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좁혀서 들어가면 읍면동 좁혀서 들어가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안산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89.4%라는 가장 큰 비율의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이 어느 한 특정 지역에 밀집해서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외국인 그렇게 외국인이 밀집해서 모여 살고 있는 지역들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유형, 분단 배후 노동자 거주지. 이 지역의 특징은 대규모 산업단지를 주변으로 분포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돈을 벌러 왔기 때문에
비교적 여러 국가의 나라에서 온 거주민이 그곳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안산시 원곡군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유형으로는 대도시 저렴 주택지가 있는데요. 입지 요인은 이때 임대료가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주변 서비스업이 발달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그곳에 외국인 거주민들은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주로 한국어가 가능한 조선족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구로구, 가리봉동, 영등포구, 대림동이 되고요. 외국 관련 시설 주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개지, 외국 군대 사원 등의 계기가 되어서 형성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편의,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서 거주지라는 개념보다는 상업지역으로 형성된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천 차이나타운, 부산 차이나타운, 서울 이태원 및 이슬람 마을이 되겠고요. 이슬람 마을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번째 유형은 전문 인력의 고급 주거지. 주로 대사관 등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와 두 번째와는 달리 대사, 공간 직원 등 고급 전문 인력 등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파견되는 직원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석구 설해마을, 동구 이촌동, 일본인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외국인 밀집 지역의 유형을 살펴봤잖아요. 이것을 역사적인 흐름으로 저희가 다시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할 부분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 강화도죠. 1876년, 1885년에 이제 강화도도야, 공로불락, 비롯된 식민지화를 위한 외세 유입 시기, 그다음에 해방, 한국 전쟁 발발, 휴전 등으로 인해서 주한 미군이 들어왔다는 그런 시기. 그다음에 70년대 이제 저희가 다시 선진 국가권들과 국가 수교를 맺으면서 선진 국가의 규제하는 중심의 밀집 지역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 그다음에 1980년대, 90년대 저희가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함으로 인해서 생긴 코리안 드림 현상 이런 것들, 그다음에 2000년대 그리고 최근까지 이루어서는 또 새로운 형태의 강화가 공간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항기부터 일제 시기는 식민지화에 의한 외세 유입이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로는 일본과 중국이 있고요. 각각 강화도 조약 공로분란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보시면 계양장 주변, 부산, 인천 이런 항구 도시를 중점적으로 그게 거주 지역이 형성이 되었고, 그런데 이제 해방 이후에 급격한 사회 변동 정책에서 그 당시 현장은 쉽게 찾아볼 수 없지만 그런 공간적 반성들은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날 인천, 부산, 차이나타운 형성하게 되었고, 그곳은 아직까지도 화교의 집단 거주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해방부터 1990년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한 미군 주둔에 따른 지역이 형성되었던 시기입니다. 위치는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미군 부대 주변에 분포하였고, 지역으로는 용산, 의정부, 동북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중국인, 일본인 공동체는 크게 위축되었던 반면에 미군이라는 어떤 미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 주변에는 주로 미군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가권, 유흥시설, 기숙촌이 들어서게 됐고, 그래서 이것들이 점점점 발전하고 또 이제 1970년대 초반 121 소송병원이 이제 이태원 그 지역으로 이주를 하면서 미군 관련 종사자 내 기수 상인이 또 같이 이주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태원의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 용산 미군 기지가 또다시 이전을 했잖아요. 그에 따른 지형도 변화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세력이었던 영어권 세력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이제 무슬림 타운, 아프리카 타운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 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슬람 마을이라고 그 이슬람 사람들의 대상으로 한 할랄 음식점이라든지 할랄 베이커리 이런 상권이 형성돼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타운 같은 경우에는 나이지리아 국적이 주요 세력이라고 합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선진국의 주재원 중심의 지역이 형성이 되었고요.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사레마을, 독일인 마을, 일본인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선진국가권들과 수교를 맺으면서 한국에 진출한 현지 주재원들, 그 가족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고 주목할 점은 비교적 자발적으로 발생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필요, 수요에 의해서 학교나 직장, 이런 정보 공유, 또 현지 음식점, 식료품점 이런 거를 다생적으로 발생을 시켜가지고 발전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90년대 이후 같은 경우에는 코리안 붐,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수입 정책과 이제 한국의 정부 정책과도 맞물리게 되면서 이주 노동자의 유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주목하실 점은 이제 전문 인력이나 군부대보다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산업 공단 프로젝트로 방열공단 시황 공단이 있었는데 이제 아직까지 그 공단이 자리했던 안산시에는 최다 외국인 거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도로공단이 이제 산업 구조가 또 한 번 바뀌었잖아요. 3차 산업으로. 그런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단 근로자들이 거주했던 구로구 가리분동이 이제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는 한국계 중국인으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뤄서는 이제 3차 산업 관련 다문화 공간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가능해야만 할 수 있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구성족의 비율이 아주 급속하게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초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권 이런 임대료가 싸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주로 모여서 살았지만 이제는 저희는 제주도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0년도에 4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가 한 해에 40만 명이라는 숫자가 들어왔었는데 2014년 4월 기준으로 4개월 만에 이미 한 해에 40만 명을 초과한 그런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입 배경 같은 경우에는 조선족 그리고 중국인에 대한 비자 자격 대상을 확대를 시켰고, 그다음에 이것은 또 한국이 서비스 관광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 수요를 이제 중국인 조선족에서 이제 많이 끌어오고 있다. 이런 것을 보시면 되겠고, 저번주에 3D 산업 기피에서 중국인 관광객 비율의 급속한 증가, 이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관련된 이제 3차 산업 관련 다문화 공간이 발생을 했다는 게 이제 최근에 주목한 점입니다. 그다음에 미래 다문화 지원도를 저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사관 중심 지역 거기 쪽을 이제 전문 인력 대상으로 한 고급 주상 집합단지, 다양한 문화시설, 비즈니스 시설이 앞으로 계속 확대되면서 또 그러한 공간들이 지속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았고, 그다음에 공단 주변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지원 센터들 편의시설이 그들만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이 확충되면서 앞으로도 그 주거 지역이 유지되고 포착화되고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요. 이제 강남구 속초 같은 이런 지역에는 오피스 빌딩, 외국어 학원 등이 많아지면서 외국인 유입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외에도 대학과 학원과 주변으로 원어민 강사 유학생 등을 대상 중심으로 한 다문화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경기권 이외에도 농촌 지역권,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역사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제 중요한 사회 현상 중 하나로서 이제 결혼 이주민들이 이제 농촌으로 가서 일과는 어떤 다문화 가정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것은 서울 경기권이나 주요 관광도시뿐만 아니라 이제 작은 국내 단위로 다문화가 앞으로 그렇게 파고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 가정 학생 현황인데요. 이제 지원부에서도 충분히 많이 숫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살고 있는 다문화 인구보다는 유동적인 다문화 인구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고 호텔, 관광 관련 업종, 서비스 업종 이런 업종 관련 다문화 건축물이 생겨날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산업이 앞으로도 이 공간에서 3차 산업 관련 공간에서 발전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의 발표 이렇게 마쳤고요. 궁금한 점